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당대표 될 때 막 당원들한테 인기 좋고 있던 게 보면 이 사람이 친숙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서민적이야. 그렇죠, 서민적. 그리고 굉장히 격의가 없어. 네. 스스럼이 없어. 그런데 그게 종이 한 장 차예요. 조금 더 하면 과하게 내면 오빠라는 저런 생각을 한다니까. 거기서 앉아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오빠라고 하는 건 이게 민주당의 DNA에 흐르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옆에 하정우도 나오잖아요. 정청래가 잘못된 것도 있지만 하정우도 똑같은 놈이 돼버린 그렇죠, 거예요. 본인도... 여기서 댓글 한번 읽고 갈게요. 지금 그래. 저희가 하려는 주제랑 굉장히 유사해서, 자, 통통이님, 근식 오빠 하트, 형준 오빠 하트, 철근 오빠 하트. 이거 우리 오빠가 오빠라고 맞나?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네. 오빠 지금 그러면 이분은 네. 나이가 50대 중반으로 되시는 거야. 제가 한참 동생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 하정우 부산북가 민주당 후보와 정청래 대표가 어린이를 향해서 한 그 정우 오빠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손털기 논란을 90도 인사로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던 하 후보에게 더 만회하기 어려운 논란이 돼버렸죠.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제가 어제 네. 다른 데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청래 대표를 잘 알아요, 예전부터. 그분이 아마 8호학번인가 그럴 거예요. 8호 재수 8호학번인데 그러니까 마포에 그때 이제 처음 정치할 때 그때는 원외인 걸로 제가 아는데 한번 저기 만나서 마포 가서 술 한잔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뭐 재밌는 얘기다. 근데 네. 술을 먹는데 뭐 한 그때는 젊을 때니까 뭐 1차, 2차, 3차 계속 먹죠. 근데 한 3차쯤 됐나? 근데 이제 거기다 전화를 했더니 네. 아주머니 몇 분이 나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역에 지역에 있는 네. 여성회장 같은 분들이야. 네. 제 기억에. 그래서 이건 좀 위험하다. 응? 물론 이제 제가 안전한 사람이고 정청래도 안전한 사람이니까 뭐 편하게 또 형수님 다 죄를 많이 졌다고. 이건 죄 중에도 못 들어가지. 이제 그랬어요. 위험하다 발언.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조금 놀랐어요. 그러나 뭐 내색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잘 마무리하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 뒤로도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당 대표 될 때 막 그 우리 당원들한테 인기 좋고 있던 게 보면 이 사람이 친숙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서민적이야. 그렇죠, 서민적. 그리고 굉장히 격의가 없어. 네. 스스럼이 없어. 저희한테는 아주 좋은 거야. 동아일보한테는 안 그래? 아, 동아일보한테 안 그래요. 그 이제 언론사로 보니까 그런 거고 제 일반적으로 명함을 안 만나면 받았어요, 옛날에. 그래? 네. 이씨. 아무튼 이 정청래를 두둔하는 거야. 아니 뭐야 이게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종이 한 장 차예요. 인간적이고 친숙하고 스스로 먹고 소통 잘하고 서민적인 게 조금 더 하면 과하게 내면 오빠라는 저런 생각을 한다니까. 아무나 만나서 막 덥석덥석 이렇게 하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당대표 되기 전에 정치인으로 성장할 때는 그 친숙하고 서민적인 게 좋을 수 있지만 당대표가 되는 건 일거수일투족이 다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앉아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오빠라고 하는 건 이게 민주당의 DNA에 흐르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 그걸 오빠라고 그래요? 아니, 할아버지라고 해야지. 내가 어제 그 방송을 갔는데 국민의힘의 그 대변인께서 조사를 해왔더라고. 해와서 정청래 대표가 그 거의 상습범 비슷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왜냐하면 작년 4월에 직원들이 잇따르고 대통령 선거 전에 20대 여성 두 사람한테 정청래 본인을 지칭하면서 오빠라고 해봐. 오빠라고 해봐.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그 영상이 정청래 TV에 남아 있다는데 그 증언을 이제 그 대변인이 하더라고. 송영훈 대변인 아니야? 아니요. 다른 분이 했는데 정확하게 날짜까지 얘기하는데 난 4월까지만 기억을 해요. 사고 칠 줄 알았어. 근데 이 하정우 그 수석한테는 엄청난 악재예요. 그렇죠. 손 털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오빠 논란 생겼죠. 이게 완전히 초보 이미지가 굳혀지는 거야. 저 사람이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고,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많은 후보와 그다음에 지역위원회 현역 의원들한테 입조심을 시켰거든. 예?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런 상황이 생겼잖아요. 제명 조치 당합니다. 후보 박탈할 감이에요. 근데 본인한테는 지금 아무 그 조치가 없잖아. 근데 이게 그 시장에서 정청래 대표가 오빠 해봐 그랬잖아요. 옆에 하정우도 나오잖아요. 오빠 해봐. 그러니까 이건 정청래가 잘못된 것도 있지만 하정우도 똑같은 놈이 돼버린 그렇죠, 거예요. 본인도 책임이 아니 그러니까 있죠. 대표가 아무 그렇게 생각 없는 하니까. 그래도 말렸어야죠. 정무적인 네. 생각 있으면 아이고 대표님 이제 이렇게 아니, 했어야지. 그게 아니고 삼촌이 낫지 삼촌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아주 해맑게 웃으면서 오빠.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이 사람들의 정무적 판단이나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민주당의 성인지 감수성 이야기는 이름을 좀 다 거론할 필요도 없잖아. 안희정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내려와서 장경태까지 끊이지 않고 내려오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은 저도 처음에 영상을 보고 좀 약간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들었다 1000명. 천명? 오, 1000명 들었다. 우와! 감사합니다. 오늘 그럼 커피를 5잔 줘. 4잔 정도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1000명 뚫었어. 근데 이게 휴일날이라 그런가? 네. 아니 그 댓글 중에서 응. 아름님 휴일에도 방송해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오렌지 트리님 휴일인데 라이브를 해주셔서 시청할 수 있어 좋네요. 네. 늘 다시 보기 하는데요. 왜냐면 그 시간대에 다 일하셔야 되니까. 김철근 총장님이랑 김근식 교수님은 억지 평론 안에서 좋아요. 법정 모독 중에서 제일 좋아요. 자 일단 하던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 네.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 더불어 추행당 DNA다라고 하면서 또 과거 논란 형님 한 것처럼 인사 열건을 하는 거는 좀 지나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싶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 장면에 얼마나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정말 그 큰 아픔을 줬는지만 이야기하면 되지. 또 그렇다고 옛날 이야기 꺼낼 필요 뭐 있어요? 다 그렇죠. 아는데 예. 제가 다 안 하잖아. 안희정부터 그렇죠. 장경태까지 그렇죠. 딱 여기까지만 중간에 수없이 많은 사람 많죠, 있잖아요. 많죠. 너무 많네. 그럼 아니 근데 어린이날하고 겹쳐갖고 더 증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하필. 예. 그래서 어제 이제 어린이 공약을 당에서 발표하는데 약간 빛바랜 어린이 공약 발표가 돼버렸어. 다 붙여버리고. 초등학교 1학년이 네. 8살이라는데 그 막 카메라 찍고 막 이러는데 그거 완전 얼마나 애기. 얼어가지고 네. 그 뭐예요? 그거 안 되지. 제가 볼 때 저건 오빠 강요죄야. 저건 심각해요. 거기까지는 괜찮은 것 오빠 같습니다. 강요죄, 예. 오빠 강요죄. 아동 비하자. 아동. 진짜 이건 너무 심하더라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제 부산에 유독 이제 자주 갔어요. 일단 대구에서는 김부겸 후보가 이제 오지 말라 약간 이런 거리두기를 하니까 또 부산을 자주 간 건데 그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는 과연 그 정청래 대표가 오는 게 반가울까? 형님들이 한번 전재수 후보에 빙의해 본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싶어요? 지금 전재수 후보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 오는 걸 반길 거예요. 이제 그래요? 저건 이제 지난 구포시장의 오빠 강요죄는 이제 하나 실수로 아마 생각할 거고 해프닝, 사고로 볼 사고죠. 거고 예. 왜냐하면 지금 부산도 거의 붙었거든요. 박경희 시장이랑 붙었고 그렇죠. 이게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 서울도 그렇고 서울 정은호 후보랑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 당의 지지율이 이제 높으니까 그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국 가면 개인 후보들에 대해서 검증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전재수 후보가 정말 저도 잘 아는 제 후배지만 열심히 또 착한 사람이지만 까르띠에 받고 2천만 받은 건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무리해가지고 후보가 됐잖아요. 그러면 북갑에서 정말 한 20년 가까이 밑바닥에서부터 진짜 열심히 해갖고 국회의원 2번 된 건 다 인정을 해. 네. 3번 된 건. 예. 거기까지 되지만 과연 부산시장 깜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봐요. 부산시장 깜인가에 대해서. 이제 왜냐하면 부산을 전체 얼굴 대표하는 광역단체장은 그 다음에 대권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약간 부족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오세훈 그러면 서울시장 많이 했다고 누가 뭐라지만 정원호 그러면 성동구청 잘했다. 오케이 잘했다고 쳐. 근데 이 사람이 서울시장 깜인가? 전 세계 글로벌한 10대 도시 안에 들은 서울의 얼굴이 될까? 그런 능력이 될까? 예. 이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 그러면서 지금 전재수 후보는 굉장히 속이 탈 거예요. 그러면 정청래가 와서 그래도, 당세로 밀어붙이는 거, 민주당 지지율로 밀어붙이는 걸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관심은 집중되니까 네, 확실히. 저는 그러니까 근데 서울하고 부산시장 제가 볼 때 끝까지 봐야 될 거예요. 진실한 조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국민의힘이 이기기 위한 조언이. 형님은 어떻게 보세요? 실수를 해달라고. 아니, 절대 형님 빙의하면 절대 오지 말라. 마 됐다 그래요? 마. 이제 그만 웃어. 이렇게 할 거야. 그만하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예. 왜냐하면 그 전재수 후보는 이재명이 필요한 거지 정청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맞네. 예. 왜냐하면 이재명의 장관을 했고 그다음에 그렇죠. 집권당으로서 예산과 부산에 뭔가를 갖다 줄 수 있는 이게 필요한 거지. 민주당 색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거의 박빙으로 붙어요. 왜냐하면 당대당으로 싸우니까. 예. 그래서 전재수로서는 별로 달갑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인천 연수갑에 공천받은 송영길 그 후보도 정청래 대표 부산행에 대해서 그냥 전재수 후보에게 맡기고 당은 지역 말고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밝혔는데 형님은 거기에 공감하시는 거죠? 살짝 딴지 거는 거지. 그렇죠. 이 디스하면서. 김에 또한번 전대 경쟁자. 전대 경쟁자기도 경쟁자기도 아니 하고. 그러니까 본인 공천 받을 때 얼마나 그렇지. 피말렸어. 그동안 말도 못하고 소갈이 하면서 이제 공천 받았다 이거지. 그렇지. 당 대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어. 손해야. 가지 마. 네. 하고 딴지 거는 거지. 사실은. 근데 지금 요새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양당이 장동혁도 그렇고 정청래도 그렇고 다 지역에서 환대를 못 받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되는 정치인가 싶긴 해요. 근데 이제 이 서울시장 지금 그 오세훈 후보도 지금 뭐 발족식을 하든 뭐 한번 해야 되는데 네. 선대위 출범식을 하든 개소식을 하든 지금 장동혁 대표를 부를지 말지 지금 엄청 고민 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르겠어요. 대구 경북이나 뭐 부산까지는 뭐 장동혁 대표가 가는 게 뭐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우리 고정 지지층에 대한 A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네. 서울시 선대위 수도권. 또는 아니 서울시당은 그때 이제 지났지만 네, 네. 오세훈 후보 캠프 발족식이나 음. 개소식에 장동혁 대표가 오는 게 도움이 될까? 저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중요한 건 장동혁 얘기하지 마. 그거 안 해. 저는 자꾸 말을 올릴수록 본인 가는 당이 것도 안 이상하고. 좋아. 이게 가는 것도 이상하고. 이 저 공소 취소 특검법 때문에 지금 호재를 우리는 만난 셈인데 네. 이걸 그래도 계속 키워가지고 어떻게든 선거를 어떻게 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또 재보궐 공천한 거 보면 지난주에 그다음에 정진석 비서실장 개기는 거 보면 개긴다는 표현 쓰면 안 되나? 네. 정진석 비서실장이 계속 막 또 하겠다고 나서는 네. 거 보면 당 여전히 결정을 또 우리 못하고 당에 있죠. 대해서는 그냥 그래 그놈의 당은 그놈의 당이지 뭐 이게 되는 거예요. 참 그렇죠. 답답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들 나온 거 보면은 전재수 후보나 하정우 후보가 이제 원래 오차범위 바깥에서 그렇죠. 있다가 지금 오차범위 내로 상당히 많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대진표가 확정되고 그 보수층이 결집 사이보수 결집을 그렇죠. 하니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나름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일단 계기는 만든 거예요. 계기를 또 만들어 줬고, 그럼 이 계기를 잡아서 확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발목을 계속 윤어게인, 장어게인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어떻게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사실은 그 내란 그 프레임이 그 3탕 4탕 뭐 이렇게 돼갖고 필요하지. 이게 맛이 없어. 음. 그러니까 국물이 맛이 없어. 그냥 필요가 완전 맹탕이 됐어.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은 그 국민의힘이 야당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하면 득점을 할 건데 그 맹탕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 프레임에 쌓여 있는 거야. 이게 문제고 내가 봤을 때 이제 민주당의 오만과 그 다음에 굉장히 정신이 해이돼 있어요. 어차피 됐다 이거야. 그래서 그냥 막무가내 그 민주당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이게 어찌 될지 모르겠다라는 게 붙어가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를 좀 보면 샤이보수도 있을 수 있고 민주당 원래 여당 그 여론조사는 과대대표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당은 잘 받아요 지지자. 여당 지지자는 그렇죠. 잘 받고 네. 얘기를 잘 해줘요. 근데 야당 지지자는 잘 안 받고 답변 안 하고 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과대대표되는 게 있고 야당은 샤이표가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가 경선을 많이 했어요. 지역에 경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전화 여론조사 받는 훈련이 잘 돼 있어. 훨씬 더. 예, 그런 게 다 끝났잖아요. 네. 끝나고 대진표 확정이 되니까 실질적인 민심이 좀 드러나는 거다. 그렇지만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그 지방선거 때처럼 상당히 쉬운 선거는 아니다. 이런 거죠. 자 지금 동시 접속자가 1,100명을 왜? 돌파해서 기념으로 오늘 커피 쿠폰 4장으로 할게요. 마지막에 이제 네 분 그 아이디를 형님들 하나씩 뽑아주시고 네. 그리고 일단 오늘 접속하신 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십시오. 자, 저 순수한 궁금증인데 정청래 대표하고 장동혁 대표 누가 더 큰 리스크인가 후보들에게? 장동혁이 훨씬 큰 리스크죠. 그렇죠. 거기는 그럼 따라갈 왜냐면 수가 없죠. 장동혁의 리스크는 원탑. 네. 그 노선과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꾸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정청래 대표 리스크는 그냥 행동과 실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프닝 훨씬 더 크지. 장동혁 비교 리스크가. 불가. 그럼 말할 필요 없어.